안녕하십니까. 경제학원의 얼굴 도강사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되게 걱정이 많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다. 자, 그런데 좀 어이없으시죠? 아니, 초등학교 입학이랑 어떻게 고등학교 입학을 비교할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걱정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오늘 설명의 목적은요, 그 걱정을 한 스푼이라도 덜어냈으면 좋겠다. 그분이 초점을 맞추고 제가 설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걸 쭉 들으시면은 한영구가 이런 곳이니까 뭘 대비하면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영구 입학은 약일까요? 독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장점? 단점? 제가 봤을 때는요, 아주 장점이 많은 학교입니다. 물론 단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장점이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다 흡수해서 학생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은 꼭 보완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3년 뒤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여기 이상한 거 3개가 있어요. 이상한 거 3개.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의 학교 알림위에서 작년에 측정한 평균과 성취도별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한영고가 있는데 그 한영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모든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크게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평균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다른 거 보면 빼고요. 국어 평균이 69.7, 그렇죠? 얘는 71.8, 얘는 83.3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주면 좋은 것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인데요. 이것이 A가 B에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잘하는 애들이 많다라는 소리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에 있는 학교는 이게 되게 높죠, 그렇죠? 되게 높아요. 지금 국어도 보면요, 거의 A, B만 합쳐도 69% 정도나 되는 어마무시한 학교입니다. 자, 이 학교는요, 국어 A, B를 합치면 44 정도 되고요. 자, 얘는 조금 더 적어요. 어쨌든 정리하면은 얘가 조금 못한 학교, 다음, 그리고 얘가 제일 잘하는 학교입니다. 자, 한영고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딜까요? 일단은 3번 아닙니다. 자, 3번은 딱 하면 이 근처에서 제일 잘하는 학교 하나 떠오르실 거예요. 어디죠? 그치, 거기에요. 그래서 대세고는 영사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빼고 중요한 건 얘랑 얘입니다. 이 중에서 한영고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한영고랑 내가 보기에 비슷한 학교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한영고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정답은 왼쪽입니다. 왼쪽이에요. 그 말은 뭐야? 이 동네에서 한영고가 이 3개를 비교했을 때 제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한다. 근데 이거 가지고 못해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이게 기회거든요. 자, 못하기 때문에 몇 등급을 맞을 확률이 높아? 1등급을 맞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자, 9등급제일 때 1등급은 몇 프로? 4%. 5등급제일 때 1%는 몇 프로? 10%, 그쵸? 10%.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1등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은데 시험도 어떻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가 수시랑 정시 중에서 뭐에 좀 더 치중을 두는 거죠? 수시 쪽이죠. 어차피 정시는 고등학교 내에서 대비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시 쪽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학교가 어디야? 한영고입니다. 자, 그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동네에 있는 학교들도 수준을 떠올리게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 내신형과 수능에 따라서 비교를 했고,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 난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딱 보시니까 어디가 제일 만만해요? 한영고. 우와! 문제 유형도 내신형이고요. 문제 수준도 굉장히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학교 수준보다 약간 더 어렵게 출제한 학교가 한영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은 뭐야? 누구나 공부하면 여기서 1등급이 가능한 학교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상일고는 아니고 상일여고인데요. 상일여기 여기 테두리 밖에 있죠.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학교예요. 여기서는요, 모의고사 1등급 나온 애들도 국어 성적이 거의 100점 한산으로 했을 때 70점, 60점, 4, 5등급 나오게 만드는 학교예요. 문제 유형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문제 유형이.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광문고 같은 경우는 수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능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문고 같은 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내신 기간에 얼마나 했느냐 이거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나 더 높은가 이게 더 중요한 학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고맙게도 한영고는 내신형으로 아주 쉽게 내기 때문에 여기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기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내신형 문제도 굉장히 쉽게 출제되고 그리고 심지어 주관식 문제도 굉장히 뻔하게 출제됩니다. 그 말은 뭐야? 출제될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번 시험에는 어디서 출제된다는 그 요소들을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학생들의 성적이 한 10분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어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해야 될 스탠스는 이겁니다. 먼저 출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가 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막 어려운 거, 이상한 거 풀기보다는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서 기본기만 잘 다져놔도 1등급 맞기 좋은 학교가 어디야? 한영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시험 배관인데요. 요거는 당연히 이번 시험은 아니겠죠? 저번 교육과정에 한영고에서 출제했던 배관입니다. 자, 교육과정은 바뀌지만 선생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번 교육과정의 기조를 가지고 이번 시험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전 시험을 봤더니 문제는 객관식과 서답형이 같이 나옵니다. 어떤 학교는요, 서답형이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한영고는 이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이에요. 왜? 문제가 자체가 쉽기 때문에 객관식은 애들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변별이 돼? 여기서 변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 문제 풀 때 오지선답 문제 한 1000문제 푼 다음에 나 공부 다 했어 이러면 안 돼요. 오지선답 문제 같은 경우는 한 500문제만 풀고 나머지 500은 서술형 문제로 꼭 보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보다 한 등급은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험 범위는요, 보통 문법, 문학, 외부 지문 이렇게 써 있는데 외부 지문은요 거의 안 나와요. 한 5%? 10%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범위는 문법과 문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과 문학. 그래서 이것만 잘 해도 1등급을 받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 것은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편차가 좀 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9등급제 말고 5등급제로 환산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 1등급 컷은 한 80, 한 6, 7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학수로 따졌을 때는 한 4문제까지는 틀려줘야지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복합지문이 좀 나오긴 나오지만 외부 지문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외부 지문보다는 교과서 대비에
복합 지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평소 어휘력이 약했던 친구들은 어휘 보완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빈문안은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나옵니다. 대신 웬만하면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완전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중상위권은 치열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시험지로 보여드릴게요. 활용 기출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문법인데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간단하고 짧아 보이죠? 쉬운 문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만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는요. 다른 학교에 나오는 고난이도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문법 문제 정도만 해놔도 1등급 받는 것은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서술형입니다. 자, 서술형도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식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게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쓸 거 이러면서 자세한 서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객관식에서는 잘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변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 알겠지만 주관식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한영고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주관식 문제만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학습활동이에요. 학습활동.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주관식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활동을 꼼꼼히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되는 구조를 보면요. 처음에는 학습활동에서 내다가 나중에는 교과에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했던 거, 요 순대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바뀐 배경 첫 번째 일단 주관식 대목이 무조건 학습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자, 정리하면요. 어려워 보이지만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를 아주 많이 풀면 됩니다. 다만 서술형 주의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문학인데요. 문학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문법과 별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학 보면은 첫 번째 유형 단독형. 그냥 뭐 간단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합형이 중요합니다. 복합형. 자, 복합형 나오는 패턴이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작품 말고 그 앞에 단원의 길잡이라고 되게 별거 아닌 부분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반드시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어. 근데 선생님이 잠깐 하고 지나가는 작품이 있어. 그것까지 꼭 보셔야 돼요. 왜? 그것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중 문제집들은요, 향수, 요 교과서 메인 작품이라는 문제가 많아. 근데 요 작품까지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이거 수업 안 해주세요? 반드시 요 의무점을 가지고 요 부분까지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영고도 외부 지문은 안 내는데 간혹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학교에서는 신의방이라는 작품 요거를 배웠는데 애들이 처음부터 요 작품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른 외부 지문 독해력이 없으면은 1등급 맞는 거는 조금 힘들긴 하다. 물론 다른 수능형 많이 내는 학교에 비해서는 되게 적게 내지만 분명히 외부 지문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 훈련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유형 3번 있죠. 요거 별표 치셔야 돼요. 요거 별표. 자,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1번, 2번 유형까지는 잘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요 유형에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굉장히 많이.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 뭐 간호나 삼각사나 검은고 어쩌고 써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시된 지문과 관련된 다른 시조랑 비교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거 아예 대비가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올 때는 5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런 문제만 골라서 틀리더라고요. 골라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이 이런 문제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몰아서 관련 작품을 공부해 두는 것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서술형도 보시면 알겠지만 윗글의 주제는이라고 해서 주제를 암기형으로 쓰는 것부터 밑에 조건형까지 해갖고 어렵게 나오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려워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습 수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습서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80% 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외부 지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지문까지 꼭 해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제가 팁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1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 1등급. 아까 제가 한영고의 문제 유형이 내신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신형과 수능형은 큰 차이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내신에서도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아직도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형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현대시 독해 같은 거 좀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국어 시험 출제 원리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주관식 어디서 나오고 말씀드렸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한영은 이걸 지킵니다. 출제 원리. 그래서 출제 원리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학습 활동에 나왔던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이런 날개 부분,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한 부분,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순서에 맞춰서 공부하시면은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형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고요. 복습은 당연히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제 수업의 특징은 좀 특이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암기는 잘 못해요. 암기보다는 수능적 사고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 컴퓨터 파일을 보면요. 한글 파일만 84만 7천 개가 있어요. 그게 문항이 아니라 문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의 한 2억 개, 3억 개 정도 되거든요. 다 팔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장담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국어 문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강사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족한 어떤 문제풀이 이런 것들은 다른 학원에 비해서 더 충실하게 해준다. 이 말씀을 자신하고 싶고요. 그리고 매주 테스트를 통해서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오늘 항상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니네들이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공부했니? 그래서 테스트를 보낸 다음에 학생들 부모님들께 문자를 보내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점수 안 보내면 애들이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진짜 너무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문자로 보냅니다. 서로 배우게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수업 때는요, 저는 필기는 거의 안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필기는 웬만큼은 다 돼 있어요. 거의 다 돼 있고, 수업 시간에는 그 필기된 내용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문제풀이까지 연결하는데 좀 집중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 가면은 뭐 수업 듣고 필기를 많이 해왔어. 와, 되게 좋아. 라고 하는데, 제 수업은 그거보다 문제를 많이 풀었어. 이제 이해가 돼.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매주 시험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했는데 초반에는 보진 않고요. 시험 한 2주, 3주 정도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전을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전국 400대학교 기출 문제를 다 타이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이거는 이제 학생들과 따로 정하게 될 건데 웬만하면은 수업 끝나고 그냥 바로 클리닉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1시간 정도는 저랑 1대1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고 역대 기출 스타일에 맞춰서 모의고사가 한 20회분 정도 주는데 거기서 웬만한 것들은 다 적용이 되니까 이거는 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1년 교육과정인데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마지막으로 팁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법이거든요. 문법.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이 문법이 혹시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이 아직 안 돼 있다면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 인강 같은 거 들을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는 문제집 정도는 미리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마더텅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2400제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요거를 보시거나 우리의 수준이 좀 부족해라고 하면 약간 중학교식으로 나온 게 있어요. 드릴북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신 개강하기 전에 한번 해두면은 내신 때 되게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거를 언제 다 해요? 다 할 필요 없어요. 이 문법 단원 중에서 딱 한 가지 단원이 있습니다. 중간고사에 나오는 거. 뭐예요? 의문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문론. 부모님들은 모르시겠지만 학생들은 알 거예요. 자음, 모음 나오고 막 발음 나오는 거 있거든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당장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요것만이라도 제대로 해놓으면은 이번 방학에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문법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신 때는 뭐만 집중하면 돼? 문학 쪽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허투루 보내지 말고 요거라도 해두면요 남보다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장황하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정말 유명하시면은 이번 중간고사의 등급 정도는 아주 쉽게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없으면은 그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학생들의 네. 집중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네. 등급이 꽤 많이 나왔었나요? 등급이라는 게 1등급이 많았나요? 학생 그렇죠. 학생 중에. 예. 많았죠. 네. 몇 퍼센트? 항상 최소한 30%는 되죠. 네. 네. 제가 잘못 알아서 모르겠는데 한국의 시험범위 문제 광고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올 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 기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기조예요. 이게 또 다른 과목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 1학년, 작년 네. 1학년에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네, 작년 1학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다른 학원 설명해봤더니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쉽다고 해주니까 네. 혼란이 왔어요. 그런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출 문제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은 어쨌든 어렵다고 해야지 애들이 학원을 다니고 이러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학교 알림에 공시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서 점수가 낮은 거예요. 아니 난이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는 네. 정원은 뭐 딱히 정하지 않았지만, 네. 평균적으로 한 요즘 10명 정도 됩니다. 네. 학생들 혹시 질문 있나요? 왔어요. 네, 한영보만 합니다. 여기까지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25년도에 여기 경제학원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게 된 강사 서현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경력이 지금 한 20년 됐고요. 그리고 김세미 쌤은 지금 10년이고 저희는 원래 좀 송파에서 오래 했어요. 송파 장학학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송파에서 아직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 온 지는 지금 3년 차고요. 원래 여기서 학원을 좀 오래 했어요. 저희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통합과학을 수능 강사가 전문으로 가르치는 건 저희뿐이에요. 이거는 단언할 수 있는 게 저는 전공이 화학이고 부전공이 물리고 물리와 수능 강사를 18년 했어요. 그리고 김수일 쌤도 10년 했고요. 그래서 수능 강사가 통합과학 가르치는 건 저희가 유리할 거예요. 전에 옆에 학원이 연합을 했는데 그게 팀 깨져가지고 저희는 벌써 10년째 팀을 만들어 와서 저희는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교재나 자료도 저희는 수능 강사 가르치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게 어머니 좀 오해하시는 게 통합과학을 한 명이 가르치면 무조건 다른 과목이 평가가 나요. 화학이 가르치면 2학기 평가나고 물리가 가르치면 1학기 평가나고 그래서 통합과학을 수능 강사가 가르쳐 온 저희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수한 인재를 이과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제가 1학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1학년은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과에서 저희가 필요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 저희 소개 됐고요. 저희가 저희 자료를 많이 투표했다가 그냥 다 줄였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저희 수업 퀄이랑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보시면은 한영구가 그 난이도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 때 생명이 어려웠으면 기말 때는 지학이랑 물리가 어렵고 그렇게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과목이 특정 과목이 어렵다는 거는 작년 기말 기준이고요.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이게 1학기하고 1학기 중간하고 기말 범위인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쌤이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23년도에는 물리쌤이 없어가지고요. 2학기 기말에만 물리를 다 봤어요. 1년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단 그 3월달에 1주차, 2주차가 됐을 때 어떤 쌤이 오면은 그 쌤에 맞춰서 만들어야 돼요. 교재를. 그래서 저희는 기본 교재는 완전히 쓰고 저희가 만드는 교재는 계약을 하고 2주가 지났을 때 만들어져요. 맞춰서. 그 물리 시험을 어렵게 내는 쌤이면 물리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 보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미리 그거에 맞춤 문항을 만들어요. 제가 장담한 건데 그 문제 적중은 100%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고등학생이 다 만드는 소스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들 보여요. 이거는 제가 뭐 어머님들한테 아버지에게 과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저희들 자료랑 시험지 비교하시면 다름이 없으면 아시겠을 거예요. 단 보기는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1학기 파트랑 그 중간 기말인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걸 넣었고 여기에서 개정이 되면서 과학의 기본량이라고 뭐 길이, 시간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문제의 소스가 되게 많으면서 되게 없어요. 예를 들어 길이, 시간, 질량 애들이 절대 안 해요. 학생들한테 단위 환상으로 보면 다 몰라요.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 다 몰라요.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 까다롭게 바꾸면요 엄청 어려울 수 있고요. 아직 소스가 없어요. 이게 지금 수능에도 소스가 없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1학기 첫 파트의 과학의 기본량은 저는 신경을 엄청 쓸 거예요. 저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저는 항상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쳐요. 저는 항상. 그리고 제가 너무 과하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가장 어려운 시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도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 학교는 쉬워. 그러면 그냥 기록만 할 거야. 이러진 않아요. 특히 과학의 기본량은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도 처음이에요. 나머지 빅뱅 파트나 아니면 화학 결합이나 아니면 원소의 주기성이나 아니면 뭐 그 별의 탈생활이나 이거는 소스가 되게 많아요. 수능도 많고 저희가 말하는 수능은 이제 뭐 별의 탈생활 지난 지하 2겠죠. 그리고 화학 결합은 화학 원이겠죠. 그럼 거기서 다 문제가 내려와요. 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드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드린 이 범위는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디테일하게 바뀌어요. 그 제가 같이 말씀드리면 관문고는 앞에부터 쭉 나가요. 근데 한영고는 선생님이 세 분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세 분 선생님 아니라 생명, 지하, 화학이면요 물리가 빠지는 거예요. 대신 2학기 때는 화학이 빠지고 물리가 들어와요. 이러면 1학기 진도에 물리가 있더라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학교별로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건 제가 말하신 이건 작년 기말 중이에요. 너무 잊지 마세요. 저는 계속 바뀌니까 작년 기말을 보고 기말고사 때는 왜 그러냐면요. 기말고사 지구하기 어려워요. 지구 환경 변화, 외적 요인, 내적 요인. 그리고 화학이 어려워요. 중화반, 산화반. 그러면 이게 보시기에는 한영은 화학이나 지학이 어려운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만일 올해 한영구가 예대로 몰릴 쌤은 한 명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만약에 새로 오는 사람이 열정이 넘쳐가지고 물리를 갑자기 어려운 자료를 줘요. 그럼 물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의적인 게 없어요. 무조건 학교 계약을 하고 선생님이 정해주고 그 다음 저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 기말 기준이고요. 이게 어렵다는 건 그 파트 범위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수업하고 열심히 숙제하고 다 그러죠. 네. 제가 20년을 하면서 저는 요즘이 가르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지만 저는 제가 항상 깨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등급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단언컨대 제가 2016년도에 학교를 처음 했어요. 그때 융합과학이었죠. 그때 아무도 학교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강조하는 게 클리닉이에요. 제가 클리닉을요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불러다 놓고 문제해주고 앉아서 아니요. 저도 매년 배워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피드백을 제가 얻어요. 매년. 교과 내용 바뀌면서 난이도 바뀌면서 심지어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가 있었고 어머니 지금은 중학교 과학이 너무 쉬워요. 애들이 중학교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다시 새로 가르쳐. 이게 어머니 중학교 교과 과정이 너무 쉬워져서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랑 너무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과정은 없다고 가르쳐요. 근데 저도 그것도 언제 알았냐면요. 아이들하고 클리닉하면서 계속 1대1로 대면하면서 애들이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인가? 근데 아이들하고 중학교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물어보세요. 너무 쉬워요. 단답형이고 사고력을 요하지도 않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획을 하지도 않고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러더니 아버님 통합과학 이제 수능 과목이죠. 수능은 무조건 300분까지 절대 쉬울 수가 없어요. 학교별 난이도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한영은 대학 입시를 굉장히 중시하는 학교라서 아마 통합과학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예요. 옛날에는 퐁당 쉬웠다 어렵다 하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반드시 수능의 필수 과목이 되고 수능은 상대평 따라서 난이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클리닉을 어머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학교는 다 떨어져요. 문제예요. 저는 클리닉. 그리고 제가 어머니 문제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안 외워요. 제가 어머니 교과서를 엄청 강조해요. 교과서가 답이다.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애들이
교과서를 아무도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교과 내용을 싹 다 보기, 기억이, 리뷰 다 바꿔놨어요. 애들이 이게 책이 있어요? 책 보여줘요. 책이 있네? 책을 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책을 본다는 거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교과 내용에 연계된 학습 목표를 따라가는 건데 그게 훈련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그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시켜요. 언제? 클리닉 때. 뭘로? 제가 문제 만들어요. 모든 문제 다 제가 만들어요. 저는 문제 빼기 싫어요. 너무 뻔해서. 족보 안 써요. 그거 맨날 보기, 기억, 니은, 애들 뭔지 아시죠? 기억, 니은 중에 아니고만 체크해요. 아니고. 기억, 확실히 아니야. 그럼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자료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그 자료에 맞는 보기를 쫙 알려줘야 돼요. 연계된 모든 것을. 근데 지금 뭐 족보 문제나 문제집이나 다 거기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 제가 만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뭐 했냐면요. 영상을 같이 시작했어요. 모든 분은 제가 주는 시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쇼츠로 다 올리죠, 영상. 그럼 얘가 길을 가다가 공부하다가 핸드폰 탁 열면요. 바로 10분 문제풀이가 돼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자기들이 아는 난도가 달라요. 그럼 제가 클리닉 때 아이들이 10명 있으면 다 못해요. 근데 영상을 주잖아요. 영상 보고 모르면 또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스스로 학습을 하려고 해요. 영상을 주면 영상 보고 베낄 것 같죠? 아니요. 문제를 연구하고 모르면 보고 공부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는 모든 숙제를 영상으로 보내줘요. 제 풀이로.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나 볼 수 있게. 제가 그건 작년부터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짜 유일무이합니다. 저희가 수능 강사가 학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과목별로 나눠서 저랑 김수리 쌤이 1시간 반씩 들어가거든요. 나눠서 하는 학원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어느 학원 보시면 다 한 명이 물어보세요. 왜 한 명이 가르치세요? 전공이 무엇인데요? 그럼 말 못할 거예요. 네. 저는 물리와학이 다르고요. 김수리 쌤은 생명제학, 저희는 아직도 고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 준비나, 그러니까 가르치는 열정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료에 대한 해석이나 개념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단언하건데 아마 수능 강사가 전문적으로 과목에 맞춰서 통합과학을 다 가르치면 저희가 유일합니다. 학교는 내부 세부 내용으로 오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저희 그 장점이고요. 다시 말씀, 저희는 수업과 클리닉과 테스트가 연계돼 같은 문제로 가요. 숙제를 주면요, 그 숙제 내용 가지고 보기를 바꿔서 클리닉을 하고요. 거기에 또 보기를 바꿔서 테스트를 봐요. 그럼 얘들은 같은 개념을 일주일에 3번을 보고 대신 다른 문항을 3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실험이나 그 개념에 대해 확고하게 개념이 잡혀요. 중구난방으로 이 문제 풀고 저 문제 풀고 이렇지 않고요. 제가 가르친 내용에 맞춰서 예를 들어 빅뱅의 전 과정이면요. 빅뱅이 왜 생겼으며 빅뱅으로 우리가 현재 사회에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쫙 알려줘요. 그럼 그거랑 연관된 문제를 풀리고요. 만일에 서술형이 필요하면 서술형 쓰는 답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문장이 들어가고 문맥이 맞아야 되고 그걸 꼼꼼하게 체크해줘요. 그리고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머니 왜 점수가 안 나오냐면요. 아이들이 내신 유형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신 유형은 의미가 없어요. 내신 유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수능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신하고 수능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개념 하나의 문제 하나는 내신이고요. 개념을 3개 정도 묶어서 하나의 문제에 넣으면 수능이에요. 그게 복합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어머니 아이들 겨울방학 때 문제 푼 거 보세요. 어떤 문제 풀었는지. 단순하게 개념 하나 문제 하면요. 그건 그냥 문제를 안 풀어도 외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2개의 3개의 개념에 복합적으로 그걸 내 걸로 소화시키고 그걸 다시 활용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체계적으로 연습된 애들이 바로 누구예요? 제수입니다. 기가 막혀요. 걔들은 머리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어 싹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활용이 되고 빨리 풀잖아요. 쓸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조금만 어려운 거 못하겠다고 그러고요. 달래가고 제가 어려운 내용 할 때도요. 제가 더 긴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10명 중에 1명은 나간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저희도 이제 여기서 전에 학원에서 인원이 많다가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여기는 왜 이렇게 강사들을 서로 빼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그게 진전이 나가지고 여기다 뺐는데 여기 원장님이 좋아서 다시 왔거든요. 저희는 지금 송파에서도 지금 예, 잘하고 있는데 여기 원장님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여기를 책임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가르침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오면 저희 거기가 뭐 3, 4월하고 5, 6월이지만 저희가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뭐 하냐면요. 통합과학 2학기 파트를 한 반 하고요. 그리고 물리화학이나 생명유전을 선행을 할 거예요. 저희는 매년 해왔어요. 그래서 2학기 내신이 걱정되는 학생들은 내신만 들으면 되고요. 저희 선행반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계획은 일단은 3, 4월에 내신 대비 충실히 하자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이를 보내주신 저희 문제의 퀄리티를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걸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개념하고 클리닉하고 문제 풀이할 때 그게 연계돼서 그리고 그게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그 똑같이 그게 아니라 자료가 똑같아요. 그럼 그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에 대해서 연습을 해서 아이들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형 학생이 되는 거예요. 수능형 학생. 예, 그게 시간이 꽤 걸려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그 개강은 아마 학원에서 정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데스크에 비교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설명을 줄여왔어요. 저희가 사는 수업 방식을 만들어왔고요. 작년에 만들었던 반으로 줄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원하시는 저희 수업 펀이나 방식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몇 회예요? 저희는 1회입니다. 아, 토요일 1회가 선택해서 나가는 그걸 한번 정해주시고 그리고 통합과학 1회고 클리닉도 한 번 있고요. 같은 날 하나요? 아니요. 아, 다른 날또 네, 하나요? 네. 클리닉 제가 나가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클리닉은 부담 가실 게 없는 게 만일에 아이가 요 근처에 수학학원이 6시에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3시 반에 나와 있어요. 그 들리면 예. 그게 어떤 아이는 30분 할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1시간 할 수 있어요. 그 3시간인데 1시간 반씩 선생님 나와요? 네네네. 저 물리화학이 제가 1시간만 하고 생명제. 그래서 같은 시간에 2개 학교를 해요. 2개 학교. 아, 예, 크로스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왜 같은 시간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뭐 궁금한 점 없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한영고등학교 이수단위가 과학이 4단위, 수학도 4단위. 그러면은 아이들 성적을 낼 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과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먼저 저희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좀 한번 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이제 누가 어떤 분이 좀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어제 수학의 힘 고등관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의 힘 고등관 운영을 하다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수학의 힘이 약간 좀 중등부 애들이 학습력이 많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경지학원이라고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 이제 2022년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경지학원이라고 해서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국어, 영어, 과학, 논술, 입시까지 이번에 2022년 교육 과정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다르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영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희는 경지학원 대표입니다. 네. 어제 제가 밤새 PPT 준비한다고 원래는 더 잘생겼는데 사진하고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강동 학원 보습 회장을 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학원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나 대략적인 것을 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대성학원을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동대성 어머님들 중에서는 저 구분다리 이렇게 대성학원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포에 가서 대치동 애들하고 같이 수학하고 운영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학인 강동 본원 고등부 대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도 좀 몇 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강동구에서 굉장히 한 20몇 년 가까이 여기서 턴을 잡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주변의 학교들에 대한 내신이라든지 선생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재를 좋아하시고 그 선생님도 어떻게 출제하는 정도까지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용고등학교 준비를 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오늘 진행할게요. 수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육과정도 한번 보셔야 될 거고 한용고등학교는 도대체 어떤지 보시고 저희 프로그램도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를 할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지금까지냐면요. 지금까지 그 수학을 보면 프로그램만 설명을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좀 깊이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알 수 있도록 먼저 이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전적인 요인하고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수학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요즘 뭐 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유전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어머님들 중에서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떠냐면 우리 바깥분은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왜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거는 어머님이 수학을 잘 못하셔서 네.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겁니다.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사고력에 관련된 문제예요. 사고력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머니가 이제 사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시고 생각하는 능력이 되게 수학적 사고력이 좀 뛰어나신 분이면 같이 접하면서 그 아이도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럴 기회가 없었으면 아버님은 맨날 바쁘시고 그러면은 서로 그 아이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전적 요인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아버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아버님이 자녀가 2명 있었는데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되게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시고 막 되게 힘겹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 아이들은 둘 다 한 명은 서울대를 가고 한 명은 고대를 갔어요. 근데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아이들이 있을 때는 항상 뭐를 했었냐면요.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셔서 앉아서 항상 신문을 보셨어요.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 피곤하고 막 그러실 텐데도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셔서 항상 신문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항상 그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고 열심히 따라하는 거죠. 책을 읽거나 뭘 할 거나 신문을 보거나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 드리고 싶으냐면 그냥 단순하게 수학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말씀드릴 거는 또 뭐냐면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그 반포에서 학원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와, 그 처음 제가 갔는데 개성학원에서 문을 닫고 반포에 이제 대치동에 어떻게 수업하나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어머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는 수원을 한 바퀴 돌렸고요. 수투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이번에 수투를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뭐 강남은 다르구나. 애들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테스트를 보면 하나도 몰라요. 사고력이 증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냐면 기계적으로 계속 선행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오셔서 우리 애가 돌았어요 하면은 아, 예, 도셨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이나 선행하고 과제물이 많다고 해서 절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386 컴퓨터, 제가 대학생 때 386 컴퓨터가 최신 컴퓨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386 컴퓨터를 구입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얘는 부팅하는데 5분이 걸려요. 굉장히 굉음함과 함께 막 돌아가요. 그리고 한글을 까는데도 한 3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켰어요. 그리고 음악을 하나 들으려면 무조건 내부로 들립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컴퓨터 볼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 보시면 알잖아요. 그쵸? 핸드폰에서는 어때요? 음악도 들으면서, 서칭도 하면서, 그죠? SNS도 하면서 다 되죠.
그 차이가 바로 사고력의 차이. 이해가셔요? 그 뭐지 자녀들이 지금 어떠냐면 중학교 문제 제가 오늘 원래 중학교 문제하고 고등학교 문제 한 문제씩 해서 오랜만에 좀 수학 공부 좀 시켜드리려고 했는데요. 부담스러우실까봐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거죠. 중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문제의 조건이 최대 어려운 게 5개의 조건을 가지고 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중학교 어려운 문제는요. 근데 고등학교 어려운 문제는요. 수능에서 진짜 제일 어려운 극단적인 문제는 12개의 조건을 머릿속에 로딩을 시켜가지고 그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저희 겨울방학 또 다니셨던 자녀분도 있을 텐데 그때 저희가 좀 포인트로 잡는 게 그냥 무조건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 많이 시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을 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어떠냐면 수업 시간에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이렇게 풀어야지. 수학 실력이 제일 많이 들 때가 언제냐면요. 짜증나는 시간이 제일 수학 실력을 키우는 데예요. 근데 반대로 애들은 어떠냐면 그 짜증나는 시간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수학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애들이 머리가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제량인데요. 제가 또 반포이고 계속 하는데 이제 대치동 애들 뭐 얘기하는데 그 애들도 보면 과제량이요. 이만큼씩 줘요. 거의 한 권 가까이 줍니다. 근데 애들도 그걸 또 풀어갖고 와요. 근데 테스트를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과제량도 많이 주는 게 별 의미 없어요. 한 2시간 정도의 과제량을 가지고 이 아이가 충분히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선행도 이것도 급하게 선행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전략을 나중에 입시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략적으로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네, 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교육과정 변화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학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통수학 1인데요. 이게 이제 출제되는데 뭐가 하나가 추가됐냐면요. 행렬이 제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용의 방송 측에서 외분이 삭제가 됐고요. 나중에 아시게 보겠지만 행렬이 제가 이제 또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요. 나중에 이제 어떤 과로 가야 될까, 진학을 할까 고민을 한다고 제가 고려 사이버대학교에서 미래기술 경영이라는 걸 전공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AI 부분인데 행렬 부분이 이제 AI에 굉장히 필요한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수에서는 정적분 정의변경,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료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모듈하고 표본 부율이 다시 또 들어가고요. 이 원순열은 말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빠지게 됐습니다. 이과생들은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미적분을 선택을 할 텐데 어쨌든 기하 부분에서는 공간 벡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부분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9등급제에서 몇 등급이 됐냐면 5등급제가 됐습니다. 여러 번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한영고등학교에서 몇 등 정도 돼야 1등급인지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알아두실 건 뭐냐면 1등급이 아니고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명심하시고요. 그 보면은 저희가 QR코드 이렇게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또 자세한 부분은 QR코드 찍으시면 저희 블로그하고 연결돼서 한영고등학교에 대한 기출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정리했으니까 그것도 자세히 보시고요. 한영고등학교 현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학생은 지금 전체 1202명이 있고요. 학교는 한 29명 정도 있고요. 성비는 남자가 좀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게 1등급 이전도 많습니다. 한영고등학교 제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등급 따기가 쉽습니다. 강동구에 애들이 많은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한영고등학교 또? 네, 광문고등학교 또 어디? 배제. 네. 거기에 들어가야 1등급 따기가 좀 더 쉬워지죠. 네, 그래서 아주 잘 되신 겁니다. 도서관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한영고 내신 시험에 대한 성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QR코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4년도 1학기 중간, 기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들은 나머지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한영고등학교 자체가 시험 문제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 난이도 문제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두 문제를 다 맞췄다? 그럼 1등급. 두 문제 다 틀렸다? 그러면 2등급입니다. 저희가 지금 1등급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 푸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요 되게 평이에요. 저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중에는 교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문제 수준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중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고민하는 거고 심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5등급제 변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등급이 되려면요 42명 들을. 네. 그리고 2등급은 100점 받는데 1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142명 정도 되면 되고요. 추가가 이제 3등급 이 정도 인원수, 4등급, 5등급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네. 서울대 네. 작년에 이제 한영고등학교 네, 입시 결과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네, 서울대 2명 갔고요. 지금 당장 그다음에 의대 1명이 붙었습니다. 네. 이럴 때 박수도 쳐주시고 그러시던데. 네, 하여튼 그런 결과를 지금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저희 홈페이지에 계속 블로그에 올릴 겁니다.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다 현행이 아닙니다. 재수생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현역 자체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45% 정도는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하는 나름대로 괜찮은 네, 학교에 속하죠. 한영고 시스템은 먼저 말씀드릴 게 맨 처음에는 뭐냐면 1학년 때는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반, 여자반 7반씩 해서 이루어져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또 반이 어떻게 몇 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자, 남자로 나누고요.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까지 바뀝니다. 남녀가 이제 섞이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영고등학교는 4개의 탐구 과목을 꼭 수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가 지금 왜 오늘 설명을 할 때 국어, 과학, 수학, 영어를 하냐면요. 한영고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잘 하셔야, 꼼꼼히 하셔야 무조건 1등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여기 뭐 이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내신을 되게 꼼꼼히 챙겨야 돼요.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때 내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는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총 4개의 그 체계가 있냐면 아시잖아요. 수능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 내신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한영고등학교 애들을 이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그렇게 보낼 때는 무조건 내신 형태로 해서 수시로 지원을 하죠. 절대로 정시에서는요, 그 재수생들이 위를 항상 차지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월 모의고사를 보면 그 전에는 아이가 한 2학년 때까지는 자기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거의 한 1등급 나와요. 근데 3학년 돼서 9월 모의고사를 보면 그냥 기본 2등급, 1등급 낮아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는 내신 위주로 해서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네, 그거를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배터리가 다 되네요. 네. 자료에서 봤지만 여기 학교 활동에서 이런 반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아리 반입니다. 요 정보 이런 정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잘 보십시오. 네, 자료에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네. 아이들이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저 동아리 어떤 거 들어가요? 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는 네, 되게 귀한 정보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제부터 경자곤이라는 타이틀 이름을 바꾼 다음에요. 마스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맞춤형 학습 관리에서 항상 테스트를 보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또 연습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M, 네, 개념을 완전히 숙지를 시키고요. A, 응용형 문제하고 심화 문제를 풉니다. 어이구, 배터리가 자꾸 되네요. 그 다음에 1일 테스트를 봅니다.
중요한 것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매일 이렇게 제가 직접 클리닉을 감독을 합니다. 시간표 자체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머니 이렇게 진행해요. 시간 자체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약간 변경이 될 겁니다. 예전 자료인데요. 2시간 반씩, 3시간 반씩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반, 화목반, 수토반 해서요 3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요. 그게 이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한 타임에 클리닉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때 또 테스트를 보겠죠. 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해했는데 저희가 항상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중에서는요 1일 테스트하고 오답 그 다음에 기간별 오답 숙제 미비한 거를 클리닉을 해가지고 항상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원 내에서 뭐든지 끝나고 집에 갈 수 있고 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즘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열심히 잘 안 해요. 그래서 학원 내에서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보고 나면요 항상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지를 이렇게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이제 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제 고등부 기존에 자녀 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새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자녀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시는 분들은 요거 좀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어머님들이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 자녀는 내가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이는요 학교에 있을 때와 어머님들이 지켜본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자녀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는 살짝 아까 제가 그 맨 처음에 인사말자 소개할 때 그 말씀을 빼먹었는데 제가 청소년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땄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진행을 했는데 항상 거기에 나오는 메인 테마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네,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어머님들이 집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네, 한번 읽어보시죠. 네. 어쨌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 경제학원 이번에 이름을 바꾸면서 수학도 진행을 하고요, 영어도 진행하고요, 국어도 하고 과학, 문술, 입시 이게 입시에서 제일 필요한 가장 기본 테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입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드리겠는데 입시의 경지라고 해서요 최명호 원장님이라고 계셔요. 전국구 그 수학 입시 전문가신데 그분을 저희가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이들 내신 관리하고 학생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팁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일부터. 네,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팅을 할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 아이와 네, 아이야. 반에 들어오셔서 이제 수업을 해주시는 거죠. 그 어떤 과목이고도 상관없이. 네, 수업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한 거 다 마무리했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킬러를 풀어야지 아까 어려운 그거 대비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자체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 한영고등학교에 대한 기출문제집은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쓸만한 거는 이제 최신의 형태로 문제가 있지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해요. 오늘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선생님 누가 출제해?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이 선생님은 정석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EBS 교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시험 대비가 또 달라집니다. 그 한약 반이 따로 없더라고요 수학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한영 반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네, 한영 반은 따로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네. 지금 다른 과목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수학. 수학은 있어요. 수학은 한영고등학교에 있어요. 그것도 레벨별로 나뉘는. 네, 레벨별로 나뉘죠. 그럼 오늘 간단해요. 저희 학원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잘하는 애들은 학교별로 붙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얘네는 항상 최상의 문제를 풀 테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아이들도 학교별로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애들이 이 학교별이 도움이 돼요. 한 3등급 되는 애인데 거기에 팁을 하나 딱 주면은 얘가 몇 문제 맞춰가지고 1등급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죠. 네, 그런 형태로 시작되는 돼 있습니다. 네. 자세한 것도 예, 나중에 전화해서 또 물어보셔도 돼요. 네. 또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저 논술은 몇 학년부터? 3학년입니다. 2학년 말부터. 2학년 말부터 시작하죠. 지금 그 수리 논술이 있고 문과 뭐 다. 둘 다, 네, 네, 다 있습니다. 그 입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따로 돈을 내고 아니면 뭐 어떻게 관리가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무제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좀 일했으면 좋겠어. 내신부터 시작해서 따로 관리를 원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그분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유료로 받는. 네, 그건 유료. 네. 아까 그 입시 선생님 오신다는 거. 네. 그러면 생계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 동아리 팁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선택 과목 같은 거. 선택하고. 네. 이게 애들이 어떤 자기 진로나 관심사 아니면 성적 이런 거나 종합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종합적으로 다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애들이 입시 관리,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생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정보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선택 과목 같은 것도 선택을 하는데 애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물리화, 예를 들어 이과생이에요. 물리화, 지구과학, 생명이 있는데 나는 생명이 좋아. 난 생명이 되게 좋아. 근데 한영고등학교 내에서는 생명을 듣는 애가 10명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든 경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부분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무조건 필수입니다. 한영고등학교 왜 좋으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1등급 따기가 좀 더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강동고등학교, 명인고등학교 애들이 적잖아요. 거기서는 1등급 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대학 가는 것도 그렇게 예전에 작년에 강동고등학교 전교 1등 문과 이과가 저희 학원에 다녔거든요. 근데 걔네들 대학을 경희대하고 성균관대하고 못 보냈어요. 네, 재작년. 네, 재작년.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도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부분에서 선택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럼요. 엄마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좀 아셔야 네,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동아리 질문인데요. 네. 일단 밴드부 하면 어떠냐고 질문을 좀 해달라고. 네. 제가 거기서 써놓은 게 제일 좋은 것들이에요. 동아리. 네, 네, 상대적으로 밴드부는 약간 실제로 이제 학생부 도우면은 약간 좀 그렇죠.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좀 치열해요. 그 동아리 들어가면. 경제 경영 동아리가 있는데 아이가 진로 그쪽으로 정했는데. 네. 그 좋죠. 그러니까 진로에 맞춰서 동아리 쓰면. 네? 여기는 없나요? 네네네. 네. 근데 거기 꼭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의미가 있나? 그렇죠. 알아두시기 뭐냐면요. 고1 때는 이게 어떠냐면 고1 때 미리 좀 너무 세밀하게 대학교 빠른 선택해버리면요. 나중에 성적 때문에 아니면 나중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포괄적인 것들을 진행하는 게 좋죠. 네, 또 질문 없을까요?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세요? 오늘 얘기가 어떠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근데 저희 아이는 선생님 말대로 안 받게 다니고 있는데 안 받게 해주시는 거 같아요. 이거 누가? 아시는지요? 누구 선생님? 오치원 선생님이세요? 정윤석 사. 이번에 그 뒤로 와봤어요. 저기서. 네, 어떠시고? 학생들 질문 거 없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설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